SK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서 현기증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SK 하이닉스 전격 분석해 드립니다. 조호진 타쿄뉴스 대표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SK 하이닉스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시장이 오르다가 내리고 정말 현기증이 나는데 오늘은 SK 하이닉스 분석해 주신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어요. 일단 주가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기증이 난다 이렇게 표현도 맞고 냉온탕이 오가면서 도저히 종잡을 수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올랐을 때 기쁘지만 또 그 다음날 떨어지니까 그 상대적 피로감이 커진다 이런 표현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민해지시는 것 같아요, 투자분들. 그래서 해당 주식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방관자 입장에서 보면 재밌겠지만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는 분들 사실 한 주라고 해도 SK하이닉스가 50만 원 넘기 때문에 50만 원을 일단 집어넣은 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예전에 20만 원이나 30만 원대부터 사신 분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일지라도 어쨌건 SK하이닉스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64만 6천 원까지 찍었다가 그다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이게 1,000억 미만의 잡주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총 이제 이익 기업이 400조가 넘는 기업인데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어떤 비중과 역할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스타임스나 이런 유수의 언론도 SK하이닉스 기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참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SK하이닉스 워낙 우리의 그 투톱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좀 아찔한 그런 흐름인데 이렇게 변동성의 요인은 뭐로 하고 좀 파악을 하시나요? 일단 크게는 이제 그 페드의 인사들이 원래는 우리가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12월 이제 금리 인하, 디셈버 컷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금리 인하를 당연시 여겼습니다. 왜냐면 좀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내렸다가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파월이 이제 엄청나게 그때도 현기증 날 정도 금리를 갖다 엄청나게 올렸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잡았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 이후에 공약한 대로 이제 관세를 때리면서 관세라는 건 결국 상품 가격이 이제 올라가니까 상품 가격 올라간 것에 대한 전가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 인사들이 좀 내리긴 했지만은 더 내린 것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내리려고 하면 이제 감으로 내릴 수는 없죠. 그분들이 감으로 내릴 수 없으니까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셧다운이 생기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오리무중이다.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회의가 좀 많이 불거지면서 그래서 이제 12월 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는 70% 육박했던 금리 인하가 지금은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금리 인하가 되지 않으면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 같은 테크 종목들은 이제 당연히 수급 관점에서 타격을 입어서 이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이제 관련된 중요의 어떤 인사들이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는 이제 그 제로투원이라고 알려진 이제 그 피터 티엘 그 실리콘밸리의 큰 손입니다. 그 페이팔을 창업을 하는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갖다 창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피터 티엘이 엔비디아 주식 당연히 갖고 있었죠. 근데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부터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도 안 좋았고 우리나라도 이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터 티엘을 비롯한 여러 큰 손들이 이제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을 하니까 소프트뱅크도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이제 지분 전략을 매각을 했다. 이거 좋지는 않다는 게 결국 AI 버블론이 더 불거지면서 사실 우리나라 주가도 이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미시적으로 살펴본다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소프트뱅크가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각을 했는데 매각한 주식에 대한 재원을 넣고 어디다 투자했냐를 봐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했느냐? 오픈AI에 투자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AI의 버블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면 오픈AI 주장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터 티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피터 티엘이 13F라고 해야지 미국의 공시 중에 하나인데 큰 손들, 큰 기관들이 자기의 자산이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알려지면서 피터 티엘이 설립한 회사가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없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11월 14일이 그 공시 마감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석하면서 이번 주에 영향을 준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분기 정기 보고서니까 사실 피터 티엘이 12월 14일이나 12월 13일 날 팔지 않아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공시 보고서니까 분기마다 나오는 공시 보고서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석 달 전에 나온 거래를 갖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악재니까 주식을 갖다 매도하겠다고 반영한 것은 너무 호들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그 사이에 피터 티엘이 설령 그 주식을 팔았어도 그 주식 판 거에 대한 것은 엔비디아 차트에 반영돼 있는데 그걸 갖고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AI 버블론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인 것은 너무나 큰 과민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출렁거리고 맞물려서 SK하이닉스랑 이제 삼성 주가도 좀 출렁거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짚어봐야 될 점이 이제 분식 회계가 있었습니다. 분식 회계.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우리에게 영화로 잘 알려진 빅쇼트 예, 10년 맞습니다. 전에 그 예. 영화의 주인공을 모태로 해서 한 그 인물이 한 그 분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마이클 버리하고 이제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하면서 네.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전대 민문의 이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는 그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자산을 갖다 읽었습니다. 하락으로 베팅해서. 예, 그 유명세도 얻었고. 근데 이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이제 그 빅테크들에서 이제 딴지욕을 이제 빚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야 니네가 분식 회계를 했다, 메타가 분식 회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역시 뭐 메타라면 또 대표적인 이제 그 AI 종목이고 미국 갖다 대표하는 종목인데 그런 회사 분식 회계했다고 받아줄 수 없죠. 그래서 마이클 버리의 주장은 뭐냐면은 메타를 비롯한 그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칩을 갖다 사와서 사실 이제 초고속 서버를 갖다가 AI 서버를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마이클 버리의 주장과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있었던 서버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3년 동안 했는데 감가상각을 한다면 쉽게 말하면 장치가 결국 노후하니까 내가 100억에 샀다 그러면 3년에 걸쳐서 100억 갖다가 하나하나 없애면서 3년이 됐을 때는 100억이라는 자산을 영원을 만듭니다. 감가 없앤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이클 버리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근데 왜 AI 서버는 왜 3년이 아니고 6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느냐. 6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한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00억을 예를 들면 6분의 1로 나눠서 이제 점점 나의 자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산이 없어지는 만큼 회계 재무제 표현에 이제 내가 플러스된 요인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빅테크들이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조 원의 그 AI 서버를 갖고 있으니까 3년이냐 6년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재무제표가 달라진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마이클 버리가 야 니네 이거 분식회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마이클 버리의 유명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뿐만 아니라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도 또 뭐 니콜라에 대해서도 마이클 버리가 이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적했으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인식도 있고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심리가 마이클 버리의 이 비판 때문에 더 이제 불안한 심리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증폭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그런 식으로 분식회계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게 타당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회계 의혹, 그러니까 회계 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빚을 3년으로 늘리는지 6년으로 늘리는지 그렇죠. 그 자기 예. 자본에 대해서 뭐 이런 흐름으로 일단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 실제 전문가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던가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AI 서버에 대한 어떤 감가상각 논란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도 일부 있었는데 그때는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제 서버 상각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긍정적인 거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엔비디아의 AI 칩의 대표적인 첫 세대는 이제 호퍼였습니다. H100, H200이었는데 그러면 H100, H200이 기존의 어떤 서버랑 연관해서 본다면 마이클 버리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3년으로 봐야 된다. 3년이 지나면 허퍼의 이제 그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러면 허퍼웨어를 내구성이 떨어지면 바꿔야 된다면 또 다른 칩이 필요하니까 엔비디아는 앉아서 엄청난 매출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주장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무엇이냐면 하퍼의 이제 도매로, 그러니까 낱개가 아니고 도매로 살 때 하퍼의 가격이 이제 3만 달러입니다. 개당 칩이 3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 1,450원, 만약 1,500원은 환율을 계산한다면 이제 4,500만 원이죠. 예. 그리고 블랙에 그 다음 버전 블랙에는 도매 가격이 7만 달러입니다. 역시 1,500원을 계산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칩 하나가 1억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뭐냐면
아니 칩 하나가 그때는 당연히 이제 하퍼를 기존에 설명을 했습니다. 하퍼 하나가 3천만 원이 넘는 칩인데 3천만 원이 넘는 칩을 3년 쓰고 버린다면 내구성이 없는 것이다. 이건 엔비디아 잘못 만든 것이지. 그렇죠. 예, 예, 예. 3천만 원짜리 칩을 갖다 3년 쓰고 버린다면 그건 뭐 잘못된 칩이다. 예, 예. 화면을 보신 분들이 집에서 노트북이나 PC를 쓸 때도 3년 된 노트북이나 PC를 갖다가 쓰기도 하지만은 3년도 더 된 노트북과 PC를 쓰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만약에 못 쓴 경우는 일단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윈도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못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드웨어 거기에 CPU나 메모리 같은 거는 멀쩡한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클 베리가 지적한 것은 과거에 전형적인 시각에서 이제 지적을 한 것이지 이 엔비디아 고가 칩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지적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베리가 일견, 이의제기 할 수 있으나 그 이의제기가 사실은 실체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는 일단 안심할 거리가 하나는 예, 생겼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 간밤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좀 밀리더라도 빅테크, 뭐 반도체 밀리더라도 알파벳은 버티는 거예요. 예, 예. 오히려 오르거나 그 이유가 워런 버핏이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네. 역시 뭐 근데 이제 애플은 팔고 그거는 좀 당황해서 예, 맞습니다. 요걸 좀 가려주세요. 어떻게 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예. 워렌 버핏은 전통적으로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되게 가치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네네네. 쉽게 그 해당 종목의 매출이 잘 올라가진 않지만 해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경쟁 상대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예를 들어 코카콜라, 펩시콜라 있지 않느냐 사실은 펩시콜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만 먹는 분들이 많고 그거를 워렌 버핏이 주도하게 보면서 코카콜라를 많이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이제 그런 식품 종목도 많이 매수를 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2000년 들어서 닷컴 버블이 불거졌을 때 인터넷과 닷컴과 전자제품을 갖다 제품을 매수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철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매수를 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아니지만 매수에 효과적으로 봤던 종목이 애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좀 놀랐는데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역시 버핏의 판단이 맞았다. 그 버핏이 사실은 판단이 맞았다는 것이 애플의 적어도 팀 쿡의 취임 이유만 보면은 애플의 주가가 12배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엄청난 그 시총을 자랑하는 그 애플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12배 올랐으면 사실은 버핏이 성공했다 볼 수가 있는데 버핏이 사실 2년 전부터 애플의 지분을 계속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의 어떤 고점 논란도 나왔는데 근데 버핏이 이 두 가지 연관지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해석할 때 왜 애플의 지분을 줄였다고 해석을 하냐면은 그 중국이 대만 침공에 대해서 버핏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네. 일견 얘기를 들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되는 소리야라고 하지만 버핏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자산을 묻어놓은 버핏 입장에서는 리스크 테이킹 관점에서는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버핏이 워딩으로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내가 중국이 대만 침공하니까 애플 지분을 줄이겠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는 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 지분을 줄였으니까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플에서 짭짤한 어떤 이득을 봤던 버핏이 AI 시대에서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 말했던 똑같은 13F의 공시를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무려 구글 지분 5조. 물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자산을 치면은 미미하지만 어쨌건 애플처럼 처음에 발을 디딘 다음에 점점 구글을 갖다가 정확히 말하면 알파벳이죠. 알파벳의 지분을 갖다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도 이 구글에 대한 시각이 당연히 AA 버블로 논란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샀다는 것은 한 달, 두 달 버크셔 해서웨이는 뭐 그런 용도로 이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3년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AA 버블 논란이 실체가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이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구글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보다는 등락폭이 적고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전망이 이번 한 주 동안 5거래일 동안 보면 괜찮았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 상대로 보면 AMD가 아니고 저는 이제 구글이라 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글이 사실은 이제 AI 관점에서 수직 계열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구글의 엔비디아 갖고 있던 칩에 해당하는 것을 구글도 갖고 있어요. 이제 TMU라고 해서 텐서 프로세스 유닛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그게 메인스트림은 아닙니다. 구글도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 칩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르고 자기도 경쟁 상대가 되기 위해서 별다른 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자체 칩. 예, 자체 칩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챗GPT의 대항마주 누구입니까?
제미나이죠. 제미나이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원래 구글이 갖고 있던 빵빵한 네트워크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직 계열화 돼서 그 어느 회사보다도 그 엔비디아의 대항마는 사실은 구글이다 하고 저는 여깁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사실은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 투자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도 눈여겨봐야 됐다. 결국 오늘의 요점인 AI 버블론이 실체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버핏의 이제 투자를 봤을 때는 실체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식이 떨어졌지만 사실 떨어진 것은 이제 조만간 이제 정리가 되면은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워런 버핏 회장이 애플을 팔고 뭐 구글, 알파벳을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그 총량은 뭐 줄어들었다라는 데에서도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호진 대표님의 말은 그래도 구글, 알파벳을 긍정적으로 본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플러스를 줄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SK하이닉스 분석이잖아요. 주가 과연 안정화될런지 아니면 선결 조건은 뭐가 남았는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뭐 그거는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내일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니까 실적 발표가 났는데 통상 좀 시장에서 지금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3분기 매출이 550억 달러. 근데 더 중요한 거는 4분기 전망치 가이드라인에게는 미국 시장은 반드시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다음 분기나 그 내년에 대한 그 전망을 같이 내놨는데 그 다음 분기에 대해서 4분기 전망치가 615억 달러 매출이 얘기하면은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야, 봐, 버블은 없잖아. 엔비디아 잘 팔리고 있잖아. 그러면 주가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보다 만약에 하회한다. 그러면 이제 급락에 대한 폭이 이제 높아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 본다면 저는 사실은 이제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거를 넘어설 거라 봅니다. 왜냐면 그 젠슨 왕이 계속 많은 분들이 이 뉴스도 다 들어보셨지만 이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었기 때문에 이 가중치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젠슨 왕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너무 많은 이제 그 수요가 와서 칩에 대한 수요가 500억 달러 넘는다. 이 얘기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많은 칩을 갖다가 수요를 갖다 감당하려면은 분기별로 나누어서 매출이 잡혀야 되는 것이지 내년에 갑자기 한 방에 이제 500억 달러 갖다 꽂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번에 내일 새벽에 알려질 그 분기 실적도 우리가 예상한 실적보다 더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엔비디아의 젠슨의 주장대로 이 AI 시대와 서버 시장 열린다면 2030년이 됐을 때 그때가 엔비디아 주장대로 그만큼의 엔비디아가 2030년에 매출 올린다면 현재 엔비디아의 PR은 얼마냐? 5배 미만입니다. 몇 배 미만이라고요? 5배 미만이에요. 5배 미만.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12개월 포워딩 PR을 가져온다면 30배거든요. 30배가 고평가 아니에요. 50배, 100배가 된다면 팔란티아 같은 경우는 100배가 넘어요. 그럼 저도 고평가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엔비디아가 30배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고평가겠어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심지어 엔비디아 주장대로 차분하게 이 AI 시대가 열리고 서버를 계속 판다면은 2030년이 됐을 때 실적을 끌어온다면 현재 PR은 5배에 불과하다. 근데 이게 무슨 버블이냐. 버블이 만약에 100배, 200배 된다면 버블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표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도 중요하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시장 갖다 이끌어가는 주체가 기관이 아닙니다. 개인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 매수를 갖다가 하면서 그래서 떨어질 때만 산다. 떨어질 때 산다는 것이 증시 그 격언으로 바이 더 딥. 떨어지면 산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좀 불안한 측면도 있죠. 한국 시장에서는 외인이 제일 분석을 잘하는데 외인을 거스르면서 개인들이 샀을 때 과연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2차 전지 때. 2차 전, 예. 그때 사실 2차 전지 때 사실은 공매도 떨어진데도 때. 불구하고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사면서 예. 올렸죠. 물론 나중에는 실적이 없으니까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동일한 맥락이 미국에서 벌어지겠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 주가의 변동폭이 길어지는 주가 변동폭이 커지는 어떤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중에 4.2% 떨어졌다가 반발 매수에 유입이 되네요. 이제 낙폭을 줄이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는데 어쨌든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언급해 드리고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나 의문 들었던 거 좀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끊임없이 좀 봐주실 것 같습니다. 조호진 타큐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